안녕. 나도 모르게 자연 방사선에 자연 피폭당하는 친구들아. 타박사 진이야. 다들 우럭 매운탕 좋아하니? 왜 부드러운 하얀 우럭살과 매콤한 국물, 향긋한 쑥갓까지 입안에 군침을 싹 돌게 하는 음식이지. 거기다가 소주 한 잔까지 탁 곁들이면 아주 그냥 퇴근길 피로가 싹 풀릴 것 같아. 근데 매운탕을 좋아하는데 방사능이 걱정된다고? 막 뉴스도 안 보냐고 뭐라는 친구들도 보이네. 최근 일본에서 기준치 180배의 세슘이 검출된 우럭이 발견되었다는 뉴스가 있었잖아.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를 둘러싸고 정치적 논쟁 매우 뜨거운 요즘 우럭 매운탕을 먹기가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야. 막 기준치 180배 세슘이 검출된 우럭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하지. 근데 그 우럭이 과연 우리 식탁에 올라올까? 그리고 만일 그 우럭이 우리 식탁까지 도착해서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들은 암에 걸리게 되는 걸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궁금하다고? 그렇다면 한번 내 얘기를 들어볼래? 저번 시간에 후쿠시마 방류수의 삼중수소에 대해서 우리 알아봤던 거 기억하지?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미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방류수보다 훨씬 지독하게 삼중수소에 노출되었는데 아무런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단다. 후쿠시마 방류수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50배가 넘는 양을 이미 중국이 꾸준하게 우리나라 서해 앞바다로 내보내고 있어. 하지만 다들 서해안에 가서 회도 먹고 바다도 보고 문제없이 살아가고 있잖아. 그러면 삼중수소 말고 후쿠시마 방류수에서 주목해야 할 것들은 없을까? 이번에는 삼중수소 말고 다른 놈들도 한번 집중해보자고. 뉴스를 챙겨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세슘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을 거야. 조금 더 집중했다면 스트론튬도 들어봤겠지. 실제로 원자력 관련 사고가 일어나면 가장 큰 우려를 자아내는 방사선 동위 원소들은 삼중수소가 아니라 아이오딘 혹은 요오드 131, 세슘 137, 스트론튬 90이야. 하지만 요오드 131은 반감기가 일주일 딸이어가지고 사고가 난 1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는 그닥 중요치는 않아. 그럼 세슘 137과 스트론튬 90 얘네들이 가장 문제가 되겠네. 실제로 이 둘에 비하면 삼중수소는 그냥 잔잔바리에 지나지 않아. 그런데 그린피스는 세슘보다 삼중수소가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있네. 하지만 이것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직관적으로 고에너지의 방사선이 우리한테 더 해로울까? 아니면 저에너지 방사선이 해로울까? 세슘 137이 붕괴하면서 내뿜는 방사선이 삼중수소에 의한 방사선과는 비교도 못할 만큼 고에너지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해서 짜잔 붕괴도를 가지고 왔어. 얘네들이 붕괴하면서 얼마만큼의 에너지를 내뿜는지 그것에 집중해봐. 삼중수소는 베타선이라는 방사선을 18.6 킬로 일렉트론 볼트 세기로 내뿜어 세슘 137은 511 케브의 세기로 베타선 그리고 추가적으로 622 케브의 감마선을 내뿜지. 감마선이 생소할 수 있는데 너네들이 잘 알고 있는 헐크 영화의 헐크 브루스 배너 박사가 감마선 맞고 헐크가 된 거야. 그러나 실제로 현실에서는 그만큼 방사선을 맞으면 감마선을 맞으면 사람이 죽어요. 스트론튬 90도 546 케브의 베타선을 심지어 2.3 메브의 베타선을 추가적으로 내뿜지. 어때? 삼중수소보다 세슘과 스트론튬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삼중수소는 18.6 케브였는데 세슘과 스트론튬은 뭐 기본적으로 5,600 킬로 일렉트론 볼트 500에서 600 케브 정도의 베타선을 내뿜고 있잖아. 실제로 같은 양의 세슘과 같은 양의 삼중수소를 먹었을 때 우리 인체에 미치는 데미지는 세슘이 722배 정도 강해. 초록평화를 사랑하는 그린피스가 삼중수소가 제일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 의견에는 나는 과학적으로 동의를 하지 못하겠어. 이처럼 세슘의 파괴력이 삼중수소에 비하지 못할 만큼 강력하기 때문에 음용수와 관련해서 세슘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어. WHO 기준으로 음용수의 삼중수소는 리터당 10,000베크렐 이하가 되도록 세슘은 10베크렐 이하가 되어야 해. 우리나라는 보다 엄격하게 음용수를 규제하고 있어. 삼중수소는 리터당 6베크렐, 세슘은 리터당 4.0 밀리베크렐을 가져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WHO에 비하더라도 매우 보수적인 값인 것을 알 수 있어. 이 높은 기준 때문에 재밌는 일이 벌어질 수 있어. 한국의 기준으로 오래된 고급 프랑스 와인들은 절대 마실 수가 없지.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까? 50년대부터 70년대까지 냉전의 소용돌이 속에서 사람들이 무지성으로 핵폭탄, 수소폭탄 실험을 전 세계적으로 공기 중에서 했어. 그 결과 매년 만들어지는 프랑스 와인에 그 족적이 남겨지게 되었어. 그래서 심한 경우 리터당 2,500ml의 세슘 137 농도를 가진 와인들도 있어.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음용수 기준치를 거의 600배 가량 넘는 거지. 그런데 60년대에 만들어진 프랑스 와인
마시고 방사능 피폭당에 암 걸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어? 만일 프랑스에서 60년대에 생산된 빈티지 와인을 사서 마신다면 내 지갑이 얇아지는 것이 걱정되지. 솔직히 너네 방사능 피폭 당한 걸 걱정 안 할 거잖아. 그런데 그 와인이 우리나라 세슘 기준치를 600배를 넘는다고 뉴스에서는 이걸 가지고 프랑스 빈티지 고급 와인, 알고 보니 세슘 음용수 기준치의 600배 넘어. 이럴 수 있다는 거야. 하지만 안 그런 걸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자, 다시 시끌시끌한 후쿠시마 우럭 이야기를 돌아가보자.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힌 우럭서 기준치의 180배나 되는 세슘량이 검출되었다고 뉴스에서 크게 다루고 있잖아. 저 우럭이, 저 방사능 범벅된 생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하고 있잖아, 사람들이. 그렇다면 그 우럭이 과연 우리 식탁에 올까? 그리고 만약 그 우럭이 우리 식탁까지 도착해서 우리가 먹는다면 우리들은 암에 걸리게 될까? 이 우럭이 우리 식탁으로 올까?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해. 뉴스에서 대서특필된 우럭은 후쿠시마 1 발전소 내항 안에서 잡은 거야. 현재 내항은 그물로 막아 가두리 양식을 하고 있고, 애초에 밥과 같이 먹으라고 키우는 우럭이 아니라 동경전력에서 모니터링용 포획을 목적으로 키우는 거야. 절대로 파는 거 아니야. 먹으라고 키우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식탁에는 얼씬도 못할 거니까 걱정 말라고. 그리고 얘들아, 만약에 경우는 모르니까 말이야. 저 기준치 180배가 넘는 우럭을 1kg이나 먹으면 어떻게 될까? 실제로 너가 받을 피폭량은 후쿠시마 방류 전 우리나라의 청정한 바다에서 사는 자연산 전복 1kg을 먹은 것과 비슷해. 진짜야. 거짓말이 아니라. 전복은 자연 방사성 물질이라 다르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고. 스트론튬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스트론튬은 뼈에 달라붙어서 골수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인데, 그러나 다행히 후쿠시마 방류수에는 리터당 30베크렐 정도밖에 안 들어가 있어. 이 수준은 자연의 바나나 8개 먹는 것과 방사능 피폭 관점에서 또이또이해요. 우리가 걱정할 정도는 절대 아니라는 거지. 이번에는 실제로 우리나라 표층에서 핵종별 연평균 방사능 농도 변화를 봐보자. 후쿠시마 사고가 난 이후 줄었으면 줄었지 큰 차이는 없어요. 후쿠시마 사고가 난 바로 직후에는 알프스라는 다액종 제거 설비도 없이 그냥 바로 오염수를 바다로 보냈음에도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는데, 지금은 알프스까지 거쳐서 처리해서 내보내면 과연 우리나라 바다에 영향이 있을까? 나는 아니라고 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 자,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자. 원전 사고가 나면 삼중수소가 아닌 요오드 131, 세슘 137, 세슘 90이 가장 위험해요. 그중 요오드 131은 반감기가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걱정해야 하는 방사성 동위 원소들은 세슘과 스트론튬이야. 처리수는 이 둘을 방류 기준치 이하가 되도록 거르고 걸러서 내보내요.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로 보내는 게 아니야. 처리해서 보내요. 대서특필된 세슘 범벅 후쿠시마 우럭은 가두리 양식을 하는 모니터링용 생선이지 판매용이 아니야. 절대 밥과 같이 먹으려고 만든 생선이 아니에요. 그 우럭이 우리나라 식탁에 오른 일은 전혀 없어. 또한 뉴스에 나온 세슘 기준치는 우리나라가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기준치로 이해하면 돼. 참고로 음용수 기준을 생각한다면 60년대 프랑스 와인의 경우 우리나라 기준 음용수 대비 600배보다 더 많은 세슘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만일 뉴스에 나온 우럭을 먹는다 하더라도 같은 양의 청정한 우리나라 앞바다에서 채취한 자연산 전복을 먹는 것과 방사능 영향은 비슷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우리나라 바다에 세슘 포함 방사성 동위 원소들의 농도 변화는 유의미하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과 담배에 비해서 후쿠시마 방류 방사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극소량이야. 우리 관점에서. 술 먹고 담배 피는 게 암 유발 관점에서 진짜 더 안 좋아. 특히 담배는 방사능 덩어리예요.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때문에 우리가 세슘 범벅된 해산물을 먹게 되는 일은 절대 없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참고로 나 역시 후쿠시마 해산물 수입은 반대야. 국민들의 불안함을 무시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올 필요는 없다고 봐.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 잡히는 해산물만큼은 걱정 말고 먹었으면 해. 자, 자연 방사선에 매일 피폭당한 친구들아, 오늘도 이야기 들어줘서 고맙고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할게. 빠이빠이.